이제 요 짧은 세미나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그 메일 주소 그쪽으로도 뭐 기술 문의, 그다음에 협업. 저는 이제 중요한 게 협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예, 같이 대박 터뜨리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 예, 연락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좀 거창하게 표현은 했는데요. 헬스케어 및 웰빙을 위한 레이더 센서 기술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헬스케어 레이더는요, 뭐 헬스케어 레이더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호흡, 호흡, 비접촉으로 사람의 호흡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심박, 맥박, 그다음에 낙상,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낙상은 폴 디텍션 해가지고 요새 되게 굉장히 유행이기는 해요. 네. 다만, 그, 정밀도라고 하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쓰임새 중에 하나가 암 조직을 검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해보면은 이제 엑스레이 대체제로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요. 근데 이제 아마 그 테라헤르츠라고 있어요. 테라헤르츠 통신 중에 테라헤르츠 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통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 공항 검색 때 한번 만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예, 실제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조금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요 이제 헬스케어들이 되면은 이제 이런 레이더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조금 하게 되면은 이제 쓰임새가 더 많아지는 거죠. 환자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 어, 병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체크가 되면 응급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뭐 조금 광범위하게 이제 헬스케어 쪽을 표현을 했고 그 안에 레이더 센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주요 골자예요. 뭐 디지털 헬스 정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WHO에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정보, 건강 정보,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고요. 예, 뭐 이 안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범위가 뭘까? 뭐 저희는 일단은 뭐 센서만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 진료, 이제 보건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체 신호, 생체 신호를 이제 수집을 하겠죠. 수집을 해서 센싱 장비들을 센싱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가지고 센싱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의 액션들을 취하는 게 이 전체적인 개요이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요새는 그 딥러닝이나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요, 이 생체 데이터들의 정확한 분석, 그 외의 분석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걸, 이런 생체 신호 데이터들을 직접 병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고, 이제 홈에서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집안에서의 생체 데이터들을 모아서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병원으로. 네. 병원으로 보내서 그 병원에서 분석을 해주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조금 의료 쪽에 폐쇄적이잖아요. 폐쇄적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함부로 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데, 여튼 간에 계속 개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개방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 집에서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조금 발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병원에서 환자한테 직접 대면으로 서비스를 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열렸을 거예요, 열리긴. 원격 진료 형태처럼. 어떻게 열렸냐 하면은,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열려서, 요런 이제 문진 같은 정도 수준에서는 대부분 전화로 통화를 해도, 됐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통신 쪽에서도 뭐 쓰고 전자, 패션, 유통, 빅테크 여러 형태에서 지금 쓰려고 하는 거죠. 이제 제약이나 이런 데는 되게 재미 있어 하겠죠.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 금융 같은 건 이제 보험, 예, 그런 쪽에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이면 올해인데요. 올해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계속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컨셉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라고 하면 뭐 여기서는 지금 레이더 센서, 그 다음에 노인이 누워 있을 때 활동을 할 때,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실, 그 다음에 호흡, 심박, 수면,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활동 상태, 휴식일 상태의 때의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몇 가지는 이제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신호 처리가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제실, 사람이 있고 없고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호흡이 읽혀지냐, 읽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호흡 심박은 나와 있는 상태고 뭐 수면 상태는 누워 있으면서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거나 뒤척이는 상태들을 시나리오별로 처리를 해서 이 레이더 제품 안에 녹여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그 얘기 이제 하여튼 이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통신을 해서 데이터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대부분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를 했었어요, 한번. 지금도 하나는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근데 어차피 이 센서들을 개발하는 것들은 개발할 수가 있어요. 예. 개발을 하고 그게 이제 고도화시키는 건 또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한테 뭐 뇌전도, 호흡, 식도 온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혈류, 피부저항, 맥박, 근전도, 임피던스 패드, 여기 누르면 이제 임피던스가 변화치를 가져가서 어떻게 흉부에 움직이는지, 심전도, 연구전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생체 신호들은 상당히 파라미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걸 다 취합해가지고 지금 뭐 당연히 취합을 했겠죠. 접촉식으로. 그래서 혈류 있잖아요, 혈류. 여기 딱 갑자기 보여서. 혈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혈의 이동을 움직이는 건데, 이게 마이크로 도플러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초음파 갖고 하시는 그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레이더로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혈류의 움직임을 측정을 한다. 그것도 레이더로 가능하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호흡. 하고 심박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보조 센서로 그렇게 쓰지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지금 상용화돼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생체 신호인데 뭐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목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음향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예, 예전에 호흡기내과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이 안에서 그 보컬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소리를 캐치를 해가지고 캐치를 해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 뭔가의 액션을 취해볼 수 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레이더로 녹여낼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다 안 될 거예요. 다는 안 되고 몇 개 정도 수준에서만 가능할 건데요.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실험을 하다 보면. 근데 이걸 틀어잡고 앉아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학교 레벨에서 좀 많이 하면 좋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신호 처리 방법은 신호 영역, 원신호 데이터,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센싱해서 변환을 해서 ADC를 거쳐서 신호 처리를 한 다음에 의미를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학습을 시키거나 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뭐 뇌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네요. 뭐 일 예고요. 우리 호흡, 심박, 낙상 같은 경우는요. 호흡이나 심박은 이렇게 해서 원신호 영역이 있고 그 레이더 센서로 검출을 해서 ADC를 거쳐서 신호 처리를 한 후의 데이터. 그러면은 한 후의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가요? 네, 움직임의 데이터거든요. 결국은 그걸 BPM으로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디지털 헬스케어 레이더를 하기 전에 레이더가 뭔가라는 거죠.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 송신파를 장애물에 쏘게 되면요. 요 장애물을 맞고 되돌아올 땐 속도, 거리, 각도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어요. 예,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이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 혈류량. 여기서는요. 그 헬스케어 쪽에서는 혈류죠, 혈류. 예, 혈류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여기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쓸 거는 없네요. 거리는 이제 차량 충돌 방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람이 뭐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낼 수 있어요. 뭐 하나 또 얘기 드려보면 대부분 다 이제 속도를 이용을 할 거인데 속도 이제 그 도플러 주파수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부의 위상 변화를 찾아내요. 그래서 계속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생기니까 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 일정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일단은 그 이야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음, 뭐 하나 얘기 드려보면은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도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높은 주파수를 쓰면 좋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투과성이 떨어지고 여러 이제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이 필요해요. 실험이 정확하게. 예. 그래서 저기 어디야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게그 당뇨. 당뇨는 이게 찔러야 되잖아요. 요새 비접촉, 그 찌르지 않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 패치 같은 거. 뭐, 예. 그래서 당뇨를, 이 레이더 센서 같은 거,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피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를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다. 기술 이전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음. 그 다음에 이제 CW하고 펄스드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CW 내에서 하나 더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FMCW 방식이 있다. 주파수를 가변을 시켜가지고 센싱을 한다. 그 다음에 펄스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UWB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 CW는 컨티뉴어스 웨이브이고요. 속도만 알 수 있어요. 움직임이 있을 때만요. 그 다음에 FM CW 같은 건 거리하고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요 변화점 때문에 두 가지 비트 주파수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거리와 속도 주파수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이 있기 때문에. 펄스 방식은 갔다가 되돌아오는 걸 찾으니까 기본적으로 거리 값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움직임 가지고 이제 속도를 추정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WB는 이 임펄스를 이용을 해서 빵 때린 신호가 다시 되돌아올 때 그걸 처리하게 되면은 거리하고 속도 값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비접촉으로 이제 생체감지 단순히 이제 했는데요. 이거를 고도화 시켜가면서 고주파 고대역폭으로 만들어져요. 주파수가 올라가면 해상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대역폭이 넓어지면은 해상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흉부의 움직임 자체가 수미리밖에 안 돼요. 예, 호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큰데, 심박은 상당히 짧게 짧게 움직이고 되게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레졸루션을 가진 레이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감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밀 생체 감지, 그다음에 다중인원, 실시간 비접촉 뭐 이런 것들로 중요한 거는 레이더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프라이버시가 가장 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도출을 해서 생체 감지를 넘어서 이제 상태를 추정하거나 이상 감지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중 대상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분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환경 적용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실험실 단계에서 좀 더 넘어와서 이 헬스케어 쪽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그 쓰임새죠. 트렌드는요. 밀리미터 웨이브 혹시 혹은 FMCW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승객의 맥박 호흡 상태를 체크하는 거. 뭐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내에서 호흡 감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운전자의. 그 비정상적 움직임이 생기면 바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언니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하려고. 그 다음에 비접촉으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는 거. 그래서 생체 신호를 동시에 분리해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의 숨이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예, 뭐 이건 센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일련 번호가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다인 감지는 되기는 하나 실효성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쓸지. 그다음에 딥러닝 기반의 신호 처리를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다음에 휴대용 저전력 인베디드화를 하고 있고요. 의료 환경 수실실 뭐 요양가정 실증, 요양가정 요양 당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실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면 모니터링이나 수면의 질 분석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수면 중에 어떤 다른 이상 징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뭐, 다리가 약간 떨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병명들을 또 추정을 해내는 쪽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도플러 FMCW, UWB 방식이 큰 틀에서 송수신기 구조거든요. 그 레이더의 구조. 그래서 연속파를 사용을 하고 FMCW는 주파수를 조절을 하는 수입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UWB는 초단파, 초단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 송수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뭐 당연히 시간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도메인은 주파수에서 이야기가 되고 UWB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순간적인 임펄스를 쏴가지고 되돌아오는 파를 받아요. 그렇게 보는 얘기인 거고요. 거리는 도플러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했죠. FMCW는 가능하고 UWB는 고정밀로 가능하다라는 건 속도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단거리냐 장거리냐의 차이가 좀 있죠. 단거리에서 쓸 일이 예, 속도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신호 처리는 매우 단순하고 FMCW 같은 건 좀 더 높고 고난이 높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 시장으로선 센서, 차량, 산업, 알테리스하고 헬스케어. 이 UWB가 요새 또 화두기는 합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 드리면은 이 UWB에 알테리스 방식이 있어요. 고정밀 위치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를 추정해주는 그 레이더는 아닙니다. 레이더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마스터하고 슬레이버, 앵커하고 태그의 두 가지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 거리를 추정을 해내는 거리가 나오는 유일한 어플리케이션이 UWB예요. 근데 여기에 저속 통신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결제도 쓰고 고정밀 제어로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추세 중에 하나가 UWB RTLS, 뭐 RTLS란 표현을 좀 쓸게요. 위치인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위치인식 기술에다가 플러스 레이더 센싱 기능까지 합쳐서 그 이종 접합, 레이더 센싱과 통신이 가능한 형태의 응용 분야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요새. 저가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송수신기 구조인데요.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일단 참고 삼아서 보시기를 예, 권장하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펄스를 쏴가지고 장애물 맞아가지고 물론 이제 몸체가 있고 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체에서 맞는 거 하나, 뭐야 하트에서 맞는 거 하나. 흉부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걸러낼 수 이제 그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신 받아가지고 신호 처리를 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FMC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송신 쪽으로 이렇게 가서 신호를 때리는데 요 신시사이저라는 게 있어요. 요 신시사이저가 그 TX 주파수를 계속 바꿔줘요. 바꿔주면은 갔다가 맞고 되돌아올 때 요 당연히 변형이 생기겠죠. 그걸 이용을 해서 그 두 개를 차를 해요. 차를 한 다음에 빼요. 그럼 비트 프리퀀시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호흡 심박을 찾아낸다라는 건 이 주파수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아니, 어떻게 존재를 하죠? 크기값하고 위상값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위상 변이가 계속 생길 거란 말이죠. 지금 이 호흡 심박에서는요. 그래서 그 이야기 또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2.4기 ISM 5.8, 24, 60, 77 이렇게 이제 주파수 대역이 존재를 하고 대표 대역폭으로는 이렇게 존재를 한다. 거리 해상도는 대략적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UWB가 거리 해상도가 좋아요. 분해능이 좋아요. 거리 해상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주먹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하나로 보이겠죠? 근데 그 해상도라는 건 당연히 이 두 물체를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인 거거든요.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피부 조직이 있고 피부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는 것들을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받아들여서 신호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움직임 자체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아요, 실제. 그래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FFT를 하죠. FFT. 지금 이제 FMCW니까. FFT는 Fast Fourier Transform 약어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인버스 FFT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FFT를 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들을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출을 해내서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해요. 그래서 거리하고 속도 FFT를 해가지고 해당 거리에 어떤 거리에 있는지도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 주파수가 바꿔지니까 그 비트 주파수를 읽어서 우리가 그 호흡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비트 주파수를 읽으면은 속도식하고 거리식이 존재하는데 이 속도식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정한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 위상 변화치를 계속 체크를 해서 그걸 BPM화 시킨 거고요. 네. 그 초당
횟수, 분당 횟수, 뭐 이게 있잖아요. 호흡수. 그래서 호흡수, 그 다음에 심박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연령에 따라 달라요. 직군에 따라도 다 달라요. 일하는 직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도출을 하는 게 상당히 큰 일이에요. 음,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근데 요새는 워낙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어서 개발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겠죠. 그 이야기도 하나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게 이미징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또 호흡 심박을 추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징 레이더를 써버리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레이더가 가격 부분들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 레이더의 심박 측정은 이제 심장의 박동. 그래서 혈액을 박출을 해내고, 그러면 이제 흉부 벽 쪽에서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 정도의 변이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레이더 반사파의 위상을 이제, 위상이 변하는 상태에 따라서 맥박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 위상의 주기를 맥박으로서 표현한 거다라는 거. 하나 얘기 드려보고요. 그러면 레이더 맥박 측정의 강점은 뭐냐? 비접촉 무작용. 무착용이에요. 비접촉 방식이 가장 큰 거죠. 예를 들면은 화상 환자한테 그 접촉식 센서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접촉 상태일 때 읽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야간 뭐 이불 조명 영향 등이 없어요. 그다음에 다수인 인원도 동시에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다수인원 통지 분리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할 걸로 예상이 돼요. 저도 이제 그 다인 감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쳐다보고는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심박수가 그렇게 막 많은 위상차의 변이를 보여주지 못할 거거든요. 똑같이 숨 쉬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음. 그러니까 이제 인식률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다. 큰 움직임 시 오류 가능성. 제가 이렇게 막 뒤척뒤척 해버리면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거나 그 시간 동안 다른 이미지는 표시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진짜 안 되는 걸 보여주면은 소비자 입장에선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전도 파형은 분석이 불가하다라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의료 보조용 기기 이 기술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CW 어떤 방식이 좀 유리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그건 있지만 조금 그 방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UWB가 고해상도예요. 그래서 최상이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나와 있는 칩들이 상당히 적죠. 여기 이제 UWB예요. UWB. 여기 이제 TX 안테나, RX 안테나고 뭐, 그 사이즈는 요 정도 수준이게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트랜스미터에서 쏴가지고 되돌아오는 RS 쪽으로 되돌아오는 걸 가지고 샘플링해서 쭉 메모리 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호 처리를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FMCW를 이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또 그 호흡 심박은 이제 UWB 이용해서 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있는데 장단점은 논문상에서 보면은 좀 정밀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77기가의 레졸루션은 3.75cm예요. 우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 전파법 기준상 밴드위스를 놓고 했을 때요. 그래서 3.75고 얘는 아마 제 기억에 3.84mm예요, 미리. 예. 1cm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해상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어내야
그 심박의 정밀도가 되게 높아지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 낮춰서. 그러면 77기가 쪽에서는 좀 더 높여서 주파수를 높여서 만들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대역폭도 높게 쓰고 주파수 높게 쓰고. 근데 어 지금 현존한 칩이 120기가 칩 하나가 있고요. 240기가 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칩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해상도가 좋아지니까. 근데 가격이 높아지죠. 칩이 높은 주파수 대역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 하나 드리고요. 낙상은 이게 측정 원리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속도의 변화예요. 이제 가다가 폭 쓰러지잖아요. 근데 상당히 속도가 빨리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변화를 했고 정지 상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낙상 전에는 정상 동작을 하여 보행자 뭐 안기상 이런 것들도 다 추출을 요새는 할 수 있어요. AI 가지고요. 그다음에 순간값을 찾아내요. 그래서 수직 방향 급가속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속도 피크가 발생을 한다든지 도플러가 확산 전체에서 막 도플러 주파수가 나올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게 캡처가 돼요. 그 모니터링 하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 도플러 주파수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뭔가 쓰러짐이 감지가 됐다. 이상 동작이 감지가 됐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낙상 이후의 판단은 이제 지면 근처 위에서 뭐 정지 상태라든지 움직임이 없고 호흡만 읽힌다든지 하면은 그냥 낙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말이 이렇게 쉽지 실제 해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정밀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도플러 시그너처가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볼 만은 하죠. 그래서 음, 여기서는 이제 그,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속도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벨러시티 스파이크라는 표현, 재밌는 표현 썼네요. 그 다음에 예, 갑작스러운 변화. 그 앵글을 상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위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플러 주파수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 낙상을 고민을 해볼 수 있다.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철저히 소비자의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네, 쓰는 가정도 있지만 안 쓰는 가정들도 많기 때문에 정밀도 부분인 거죠. 실제 완벽하지는 않아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숙제가 되겠죠. 계속 하면서 발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폴 디텍션이나 그다음에 그 뭐야 침대 위에 그다음에 수면 중에 제실 시에 그다음에 야간에 자고 있을 때 호흡 심박일 때 그 뭐예요? 토일렛, 화장실 이런 부분에서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센싱을 해볼 수 있다. 상당히 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최근에 이제 화장실 감지도 되게 이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어디죠? 고속도로 철도 쪽에서는 철도 역사에 그 화장실 감지 센서를 쓰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MRI나 이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그 스캐닝을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외에 헬스케어 쪽으로 그다음에 실제 의료기기 형태 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호흡 심박 가지고는 사업화할 게 좀 있어요. 저가형으로 만드는 거 하나,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거 하나. 뭐, 예전에 문의가 되게 많이 왔어요. 침대 업체하고 전기장판 업체. 쓸 수 없냐고. 그런 이상 기능까지
요 이상적인 기능까지 좀 집어넣고 싶다. 바디 프렌즈는 또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레이더 모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모듈을 받아서 그 내용 자체를, 그냥 데이터 자체를 그 받아가지고 전송해야 되잖아요. 전송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보고를 해가지고 그 대시보드 프로그램에서 쭉 쌓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모니터링해서 한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걸로 컨셉을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많이 없을 거니까요. 거기에 몇 가지 아이디어 집어넣고 이게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보시면은 되게 좋은 비즈니스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같이 하실 수 있으시면 같이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일반용, 의료용으로 이제 좀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설문상에서의 궁금하신 점들을 이제 쓰셨는데요. 몇 가지 한번 볼게요. 한두 가지밖에 없긴 한데 실제 제품화된 것들이 있어요. 호흡 센서. 저희는 이제 일단 호흡 센서는 있고요. 커스텀 개발이다 보니까 이걸 준비해 놓지는 않았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들은. 그래서 실제 활용도를 찾아서 저희랑 같이 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낙상도 개발이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레이더의 활용 및 개발 순서. 레이더의 활용은 네,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해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타겟을 만들어야 돼요. 타겟 분야. 뭐 예를 들면 차량 충돌 방지, 예. 아니면 뭐 차량 내에 사람 감지 이렇게 좀 타겟이 필요한 거죠. 그 타겟만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지가 나올 거고요. 되게 많아요. 쓰임새가. 그 다음에 이걸 개발하는 순서는 레이더 센서를 개발할 건지 말 건지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성품을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기성품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응용 분야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살짝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신호 처리 부분, 알고리즘 부분들은 전체 개발이 아마 돼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모듈 개발하고, 그거를 그 통신 모듈 붙여가지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고 하면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I 붙이고. 요게 개발 순서예요. 그 다음에 레이더 자체는 이제 뭐 생산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회사에 외주를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박수 측정이 이제는 그 AI 써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온 디바이스에다가 집어넣고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임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체계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만들어주면은 의료기기로서의 성공할 확률이 높죠. 좀 아이디어 있으시면 창업하시면 됩니다. 예, 창업하실 땐 꼭 저를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그 뇌혈류하고 뇌압인데요. 뇌혈류를 측정 가능할 거예요. 아직 연구 단계에서 그렇지. 뇌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에 응용을 하고 있죠. 지금 호흡 심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의 정확도는 퍼센테이지로는 다 90도 넘는다고 해요. 측정 거리는 일반적으로 보니까 3m 언더예요. 3m 언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중적 객체도 가능은 해요. 다인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도소 같은 데 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어디서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디서 쓸지는. 그 다음에 헬스케어에서의 레이더 활용은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라이다는 얘기가 달라요. 라이다는 그 레이저 센서를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투과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해상도는 높은 반면에. 네,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세요.
오늘은 질문이 없으세요? 호흡심박. 호흡심박 낙상이 주 이슈예요, 요새는. 그리고 조금 더 아이디어 얻으시면은 이제 화장실에다가 그 센서를 저가화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화장실 많잖아요. 음,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없으세요? 채팅으로 하시면 돼요. 메일 주소를 아마 드릴 건데요. 이거는 아마 연구실 레벨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한번 먼저 문헌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들은 예, 사이트로 문의를 저기 뭐야 저희 아마 응답 조사할 때 예, 그쪽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저런 것도 있어요. 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이게 메디컬 쪽이다 보니까,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이제 메디컬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이제 되게 얇은 형태의 그 침 같은 걸 쭉 집어넣어서 주사를 해야 되나 봐요, 심장에. 근데 이게 이 목 쪽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이게 양쪽으로 이제 통로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다른가 봐요. 이쪽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려서 침을 꽂아야 되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초음파로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위에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그래서 아래로 잘 내려가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요게 이제 침이니까 철로 돼 있으니까 금속으로 돼 있어서 분해능이 괜찮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뭐 소량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초음파 방식으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있다라는 거. 또 뭐 궁금하신 거, 오늘은 질문이 많이 없네요. 네. 퍼펙트하게 설명했나요? 아인 감지도 가능하고요.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명 감지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예. 레이더 센서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감지가 됩니다. 뭐 최대 몇 명 이거는 몰라요. 예, 해봐야지 아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업체들 보니까 한 업체들이 뭐 10개까지는 가능한 것 같던데 근데 이게 그 환경 자체가 이게 그 조금 조금만 변이가 뭔가 일어나면 그 데이터들이 다 틀어지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효용성이 있냐 없냐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한 명당 하나씩으로 넣는 게 좋죠. 왜냐하면 누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는 센서이기 때문에 누가 호흡을 하는지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해 주시고 뭐 필요한 기술들 있으시면 뭐 레이더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레이더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지간한 건 다 해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미나 주제로 녹여낼 테니까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